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천봉산에 좀 해가 지려고 하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참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참깨의 파종 시기, 그리고 씨앗의 그 깊이, 그리고 복토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 지난번에 밭장만 하는 건 이제 별도로 한번 영상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이한 게, 제가 그동안 계속 키우던 재배하던 것을 제가 자가 채종해 가지고 제가 계속 매년 사용했는데, 금년도에는 요 이웃 농가 옆에 밭에 형님이 그저께 참깨를 심고, 이렇게 참깨를 심고 씨앗이 남는다며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지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분지형이고 바꿔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바꿔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밭에는 제가 이렇게 형님이 심어놓으면 대부분 약은 제가 쳐줍니다. 뭐 저기 마늘이고 양파고. 근데 마늘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며칠 전에 거름을 하더니 거름을 좀 과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제 밭에 약을 치면서 늘 제가 배추니 무니 전부 다 대부분 약을 쳐주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남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한 봉지를 더 사가지고 제가 미안해할까봐 이렇게 찢어가지고 남는다면서 준 것 같아요. 남는다면서. 어쨌든 이렇게 참깨 씨앗입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고요. 이제 내용을 제가 보니까, 늘 종자를 바꿀 때는 충분히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여기 마디가 질간이 짧고 좀 착가가 많이 되는가 보다. 어떤 여기 보시고요. 보니까 제농이라요. 아마 제주도가, 아마 이 회사가, 종자 회사가 있는가 본데, 읽어보니까 그 개하기가 빠르다. 그리고 개하기가 빠르면 결과적으로 키도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꼬투리는 대신 크고 창립이나 충실도가 좋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바꿔볼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역시나 성숙기에는 지주대를 설치해가지고 장마 태풍을 내는 도복을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보려고 이렇게 신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종자는 보통 이런 이제 구입해서 할 때, 심을 때는 종자는 발화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개 내지 3개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넉넉하게 더 넣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를 꼭 2개 내지 3개보다 더 넣고 나중에 솎아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씨앗이 1개가 밀어 올리는 힘과, 그리고 2개, 4개, 5개, 6개 밀어 올리는 힘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넣었다, 종자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해 올린 영상도 자가 채종한 그 참깨 씨앗도 2개, 3개 넣지 말고 아예 7, 8개 넣고 솎아줘라. 솎아주면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심고 난 다음에 이에 복토를 조금 하고요. 그러면 이게 비가 오면 또 윗부분이 살짝 굳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1개가 밀어 올리는 힘과 종자 씨앗 여러 개가 밀어 올리는 힘은 물리력이 다릅니다. 충분히 더 밀어 올리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2개나 3개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4개나 5개 넣어주면 이렇게 빈 구멍 없이, 즉 빈 구멍에 이렇게 뭐 결조 없이 100% 나중에 참깨를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 조금 여유있게 한두 개만 더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텃밭 하신 분들, 대농들이야 큰 문제 없는데, 텃밭 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멍 1개 텅 비면요, 괜히 왠지 허전하고 그렇습니다. 키우는 재미거든요. 참고로 여기 대략 한 8평에서 한 9평 될 겁니다. 이게 심겨진 면적이. 여기서 제가 매년 이렇게 심어 가지고 여기서 보통 한 6kg 내외 합니다. 잘 될 때는 7kg, 못 될 때는 5.5kg. 지난해는 제가 서리도 좀 맞고 여기 뭐 우박도 조금 떨어지고 해가지고 양이 줄었지만, 여기서 5.7kg인가 수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가 소량으로 활용을 했고, 참고로 이렇게 여기 심어놓은 비닐은 이제 참깨를 수확을 하면 바로 배추를 심는데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비료라든지 퇴비, 석회, 붕소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넣어줬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토는요, 일반 바닥을 가지고 복토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런 흙은요, 복토를 하게 되면 나중에 비가 오게 되면 이 표토가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면 딱딱해가지고 밀어 올리는데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복토할 때는 이렇게 참고로 이거는
영양제병입니다. 이렇게 흐리문골도 제가 약 치던 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흙을 파서 이렇게 보시죠. 여기 뚜껑은 요거 버리지 마시고요. 요 손잡이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조금씩 살짝 흔들면 적당하게 이렇게 한번 콕 찍으면 구멍 밑에는 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 흙은 제가 어떤 흙인가 하면 이 흙은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놓으면 잘 부서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내과에 있는 모래가 쌓인 충적토입니다. 즉 사양토입니다. 사양토, 참 사질토. 그리 모래인데 약간의 흐르는 냇물이 흐르면서 쌓인 거니까요. 일반 모래보다는 조금 고운 모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덮는 흙은 약간 촉촉한 상태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덮어주시면 이제 일반적인 흙보다는 얘가 부드럽기 때문에, 또 비가 와도 겉은 살짝 여기 굳은 것지만 실제는 다 부서지는 그런 흙이기 때문에 밑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흙을 덮어주면 좋고, 아니면 보통 어르신들은 축축한 모래를 보통 덮어 놓습니다. 모래를 덮어 놓는 이유가, 축축한 걸 덮어 놓는 이유가 결국은 이렇게 표면이 딱딱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또 축축한 걸 너머로 해서 종자의 발화 조건, 3대 발화 조건이 수분, 온도, 산소입니다. 그래서 수분을 적당히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파종 시기입니다. 파종 시기는 참깨 파종 시기는 서리 피해가 없는 시기에 하면 되는데요. 보통 4월 한 20일에서 5월 10일 사이만 하면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5월 1일 전후에 이렇게 산에 아카시아 꽃이 피면 그때 파종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저쪽에 멀리 지금 이렇게 아카시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에 요 시기에 이제 참깨를 파종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파종하면 이렇게 가지깨, 즉 분지가 되는 가지깨는 8월 10일, 그러니까 보통 110일 잡고요. 8월 10일쯤 100일에서 110일 잡으면 되니까 그때쯤 수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이렇게 참깨 이야기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댓글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발화가 되면 그때는 솎아주면 되고, 혹시나 못 믿었다 그러면 요 시기에 나중에 죽은 자리, 이게 머들군덕 하는데 상주말로 머들구는 거, 그게 결국은 보식한다는 얘기거든. 다른 걸로 이제 대체한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씨앗을 넣으면 넣습니다. 왜냐하면 옆에는 벌써 한 품 이상 자랐는데 그제사 이제 겨우 올라오면요, 나중에 수확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모작 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머들고는, 즉 이 자리에 보식할 그럴 필요가 있다면 프러그 판에다가 씨앗을 몇 개 좀 넣어놓고 물을 줘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씨앗이 남아가지고 어차피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집 형님 혹시 저 참깨밭에 빈자리가 생기면 심을 수 있도록 제가 평상시 안 하던 요 프러그 판에다가 제가 대략 한 4-50개 씨앗을 넣어가지고 모종을 키워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필요 없으면 다른 사람 줘도 되고요. 아니면 저도 혹시나 한두 폭이 빠지면 결주난 부분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 정도는 제가 씨앗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씨앗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거의 100% 결주시 되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심다 보니까요, 지난해도 보니까 이 파고된 구멍 한 2개 정도는 건너뛰더라고요. 제가 깜빡하고 그냥 지나간가 봅니다. 그러니까 빠진 구멍이 처음에 1개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고요. 참고로 보시면 이렇게 지주대 다 박아놨잖아요. 이 지주대는 나중에 이제 쓰러짐 방지, 즉 도복 방지를 위해서 나중에 고추줄을 이렇게 묶어주려고 이렇게 박아놓은 겁니다. 또 미리 박아놓은 이유가, 이게 나중에 발화가 되고 참깨가 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는 고추대 받기도 힘듭니다. 지주대 받기도. 그리고 또 이쪽에는 복분자 농장인데요. 여기 보면 고라니가 들어옵니다. 고라니가 뛰어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주대를 박아 놓으면 이 비닐을 밟고 찢는 경우가 없습니다. 좀 불편하니까요. 그리고 고라니 눈에 잘 띄도록 이렇게 마시고 난
그 빈 물병도 적당히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고라니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요 그 비닐은 이게 그 참깨용 그 천공 비닐이 아니고요, 구멍이 좀 이쁘게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비닐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요렇게 그 부탄가스, 지난번에 제가 다른 걸로 보여드렸는데요, 요 부탄가스 자른 거 요걸로 제가 구멍을 냅니다. 잘라가지고 부탄가스 거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잡고 돌리고 잡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간격은 대략 이렇게 하면 요거는 별도로 이제 모아야 됩니다. 요거 참고로 대략 이렇게 한 뼘이 더 됩니다. 가운데서 봤을 때. 그러면 한 30cm, 한 35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도 35cm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서 봤을 때 제 뼘이 크니까 한 35cm, 한 35cm 정도 간격을 주면 가지가 분지대가 나중에 성장을 하면 그 분지된 가지가 꽉 차가지고 좌우로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추끈을 이렇게 가로 세로 다 이쪽으로도 묶고 이쪽으로도 묶어 놓으면 혹시 바람이 불어도 좌우 어느 방향이든지 잡아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의형부형 하다 보니까 바짝마늘 4월 28일 했습니다. 오늘 4일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면 안에서 석회라든지 비료 이런 것들이 수분을 만나면서 가스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그 가스 발생된 것들이 밖으로 나가서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내줬다. 구멍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즉 숨쉬는 구멍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꽉 밀폐해 놓으면요, 이 뿌리 쪽에 장애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쉬는 구멍을 이렇게 내주고 있다. 이거 참고로 이거는 예전에 고추 키울 때 물 주던 겁니다. 이렇게 호수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사이로 물이 나오면서 또 고추 심을 때 이렇게 구멍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고추 구멍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크게 뚫을 필요 없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이렇게 숨 쉬는 구멍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봅니다. 이렇게 참깨, 이거 보시면 요거 뭐 민낯된다고 요걸 심고 영상을 찍느냐고 말씀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텃밭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고 자가소비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 영상은 의외로 텃밭 하신 분들이 많이 본다, 즉 주말농이나 텃밭 하신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참고로 여기는 복분자 농장입니다. 복분자 농장 가장자리에 이렇게 요즘 꽃이 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일부 심어서 가지, 토마토, 생강, 그리고 참깨 이런 농사를 짓고요. 참깨 수확하고 나면 배추하고 무가 이 자리에 들어온다, 이런 말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해가 저만큼 전락하네요. 좀 가지도 심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